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요 뉴스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속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8천억 원 수출 계약 파기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재 검사 등 수십 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미약품의 화장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약 파기 공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는지 또 공시 담당자 등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 이득 세력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열차가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종로 3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운행이 지금까지 중단된 건가요? 아닙니다. 방금 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 열차가 멈춘 뒤 두 번째 열차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승객들은 거의 다 열차를 타고 빠진 상태입니다. 정상 운행된 거 열차가 멈춘 지 1시간 40분 정도 지난 뒤인데요. 종로 3가역에서 인천으로 가던 1호선 열차가 멈춘 건 오늘 오전 8시 4분쯤입니다. 인천행 열차가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당시 1시간 40분 넘게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당시 전동차에 있는 출입문 표시 등 고장으로 조치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직접 비상 밸브를 열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다시 운행해서 기관사와 승무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하고 승무원과 함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1시간까지 진행되면서 승객들은 당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상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종로 3가역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과의 내통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쏟아냈는데요. 이정현 대표는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가해자인 북한 당국에 묻고 이에 따라 기권을 했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사실상 반대나 다름없는 기권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우리 국민을 기만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말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통이라는 말은 대단한 모욕이라면서 이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전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만 매달릴 뿐 남북 관계에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 문 전 대표가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최순실, 차은택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해 한 번이라도 태스크포스를 만든 적이 있느냐며 집권 여당으로 있을 수 없는 망발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져가는 논란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당혹감을 보였습니다. 송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50여 페이지 가운데 8페이지를 부각하려고 책을 썼겠느냐며 자신은 이런 논란을 보려고 몇 년에 걸쳐 집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07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2002년 박근혜 미래연합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은 기간이 연장된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무부에서 법무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내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국감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오늘 오전 8시 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를 발사했습니다. 우주인 2명이 탑승한 선저우 11호는 궤도 진입 뒤에 지난달 발사된 실험용 우주정거장 킹궁 2호와 도킹하게 됩니다. 이후 30일 동안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우주인의 생활과 건강 유지 등 체류를 위한 실험과 함께 우주의학, 공간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자리에서 숙청됐다고 알려진 궁서궁이 명예 손님이라는 신분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회 외교단 체육경기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참석자 가운데 궁성욱을 전 외무성 부상이라며 명예 손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관영 매체가 전 외무성 부상, 명예 손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궁성욱이 외무성 부상에서 물러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내일 모레 사상 처음으로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섭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딸이 이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입학과 학사관리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은 오늘 오후 학생과 교수를 상대로 이번 의혹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학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도 발화 사고 위험을 이유로 삼성 갤럭시 노트7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전 일본 공수 아나항공은 최근 홈페이지에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시에 따라 갤럭시 노트7 항공기 수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잘도 그제부터 노트7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철도 파업이 22일째 접어듭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 기간과 같아지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운행률은 86%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4주차로 접어드는 내일 이후 운행 계획은 오늘 오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업에 참가했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